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인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환의 하이스토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이스토리 한국사라는 책을 펴냈다고 했죠. 우리 역사 속 다양한 유물과 유적 그리고 인물과 사건 관련 에피소드를 이야기처럼 풀어봤습니다. 상식을 넓히고 시체말로 아는 체 할 수 있게 만든 책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신라 천년고도 경주에서는 예부터 봉황할 전설이라는 게 구전되어 왔습니다. 고려편에선 풍수가가 신라왕을 꼬드겨서 봉황의 둥우리처럼 생긴 경주가 천년 영화를 누렸지만 이제 봉황이 날아가려고 한다. 봉황알로 봉황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 말을 들은 신라왕은 경주 한복판에 알 형상의 인공산을 흙으로 쌓아서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이제 됐다고 생각한 풍수가는 미추왕릉 부근의 숲속에 우물을 파놓고 고려로 도망가고 말았죠. 결국 짐을 잔뜩 실은 격이 된 신라라는 배는 침몰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으뜸인 봉황알은 노동동에 우뚝 서 있는 봉황대입니다. 봉황알을 닮은 전망대라는 뜻이죠. 현재도 봉분 위에는 수백 년은 족기 되었을 나무가 여러 그루 자라고 있고요. 일제 강점기의 사진을 보면 낮은 구릉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예부터 봉황대는 경주를 천 인사들이 시내 전체를 조망하는 화풀이였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어서야 봉황대가 왕릉급 무덤이다라는 인식이 생겼죠. 예컨대 추사 김정희가 봉황대 주변에는 인공산이 많다. 몇 해 전 무너진 인공산에서 검푸른 빛에 구멍이 보였다. 모두 석축으로 되어 있었다. 인공산이 옛날에 왕릉이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봉황대와 130호분 그리고 134호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의 고분이 딸려있는 형상을 가리킨 겁니다. 봉황대는 훗날 경주 고분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큰 단독분으로 밝혀지죠. 봉황대에 거느린 식구는 금관총과 금령총, 식리총 등입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로 모습을 드러내는 고분은 1921년 주막집 증축 터파기 공사 도중에 우연히 노출된 금관총입니다. 금관을 비롯해서 팔찌와 귀걸이, 허리띠 등에서 온갖 황금 제품이 쏟아져 나왔죠. 이후 3년 뒤인 1924년 일제는 다시 봉황대에 딸린 금령총과 식리총을 발굴했습니다. 식리총에서는 금동 장식 신발이 출토되었고요. 금령총에서는 금관을 비롯해서 각종 순금제 장신구와 말탄 인물상 그리고 금령 즉 금방울 등이 나왔습니다. 출토 유물을 검토한 결과 금령총의 주인공이 6세 이하의 왕자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2015년부터 일제 강점기에 조사된 금관총과 금령총 등을 재발굴했는데요. 우선 금관총 유물 보존 처리 과정에서 또한 재발굴해서 이사지왕 명문 찍힌 고리자루 큰 칼이 확인되었습니다. 금관총 주인공이 이사지왕이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삼국사기 등 사료에서는 이사지왕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시작된 금령총 재발굴에서는 봉황대와 금령총 사이에서 금령총보다 먼저 두 개의 고분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왜 봉황대와 두 고분 사이에 뒤늦게 굳이 금령총을 끼워 입주시켰을까요? 이 또한 수수께끼입니다. 얼마 전 금령총 발굴 100주년 기념 흑술 심포지움이 경주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봉황대와 금령총, 금관총의 주인공을 특정하려는 용감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국립기관인 국립경주박물관 연구자들이 나섰죠. 연구자들은 일단 금령총의 조성년대를 서기 500년과 아주 가까운 시점으로 좁혀놨습니다. 금령총에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 제작된 유물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특히 3세트가 확인된 말 갖춤새가 눈길을 끄는데요. 주인공인 유아가 실제로 입은 수영품을 포함한 말 갖춤새는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초 양식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6세 이하의 유아가 죽었다면 그 시기가 서기 500년에서 매우 가까운 시점이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그 무렵 죽은 신라 왕자는 과연 누굴까요? 삼국사학에 주목할 만한 인물이 보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500년 9월 소지왕이 나링의 즉 경북 영주에 행차했을 때 그 지역 인물인 파로가 자신의 16세 딸 벽화를 바쳤다. 벽화는 절세 미인이었다. 왕은 그냥 일단 궁궐로 돌아왔는데 소녀의 얼굴이 아른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소지왕 결국 두세 차례 미행을 감행해서 벽화의 집에서 사랑을 나눴다. 그리고 궁궐로 돌아오던 소지왕이 고탁은 즉 안동을 지나다가 어느 노파의 집에서 묵었다. 그때 노파가 요즘 왕이 여자를 만나러 몰래 행차한다는데 용이
고기의 옷을 입으면 어부에게 잡히는 법인데 신중치 못한 왕은 성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욕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서주왕은 벽화를 몰래 궁궐의 별실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둘 사이에 아들 하나 낳았다 라는 것이 삼국사기 500년 9월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2달 뒤인 500년 11월 서주왕이 아들이 없이 죽어서 서주왕과 5천호군 6천 사이인 지증왕이 64살의 나이로 왕위를 이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분명히 벽화와 몰래한 사랑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다면서 왜 아들이 없었다라고 했을까요? 또 9월에 벽화를 만나 사랑을 나누고 아들까지 낳은 서주왕이 왜 2달 만에 죽었다는 걸까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서주왕과 벽화의 만남, 아들 생산, 서거, 지증왕 즉위기사는 500년 9월에서 11월 2달간의 기록이 아니고 9월 이후 3년 정도의 사이에 일어난 일을 압축, 정리한 기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주왕은 벽화의 임신 도중에 서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는 유복자이고요. 서주왕의 서거 당시 아들이 없었다라는 삼국사기의 표현이 맞는 거죠. 그랬기에 서주왕의 5천 혹은 6천인 지증왕이 왕위를 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또 유복자로 태어난 벽화의 아들이 5살에서 6살 이전에 죽었다고 칩시다. 지증왕이 예우천에서 선왕인 서주왕의 아들을 위해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금령총은 벽화 아들의 무덤이 되고 봉황대는 서주왕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논문을 발표한 국립경주박물관 연구자의 견해는 좀 다릅니다. 금령총의 주인공이 서주왕과 벽화의 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지왕 집권 이후에 김씨 중에서도 늘지의 직계에서 정래원과 근친혼을 거듭했거든요. 그런 마당에 지방즉 나리군, 영주 출신의 소녀를 왕실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금령청이 조성된 500년을 전후로 해서 신라는 정치적 대격변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상국유사 사금갑 설화가 심상치 않은데요. 그 요지는 서주왕이 궁궐한 검고상제에 화살을 쏘아서 정을 통하던 승려와 궁주를 발견하고 처단했다라는 건데요. 이 설화는 일반적으로 암살 위기에 빠진 서주왕이 외려 반란 세력을 제압한 이야기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서주왕이 500년 9월 벽화를 만난 후 서거했다라는 삼국사기 기록도 심상치는 않죠. 서주왕이 행차한 나리군 즉 영주는 그 무렵 고구려와 국경을 접한 접경지역이었죠. 그때 이곳을 여러 차례 행차하던 서주왕에게 파로라는 인물이 딸을 바쳤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 의도를 의심했던 서주왕이 결국 소녀와 관계를 맺은 것도 모자라 몰래 궁궐에까지 데려왔죠. 신라 조정에서는 친고구려 세력일 수 있는 파로의 딸을 궁중까지 데려온 곳에 반감을 드러낸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혹시 지증왕 세력이 아닐까요? 그 지증왕 세력이 정변을 일으켰을까요? 사실 지증왕은 눌지, 자비, 소지로 이어지는 눌지의 직계는 아닙니다. 서주왕과는 6천 혹은 5천 사이죠. 그런데 503년 9월 조성된 포항 냉수리비에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분명 지증왕이 500년에 왕이 올랐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냉수리비에서는 503년 9월까지 지도로 갈문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연구자는 지증왕이 서주왕 사후 3년이나 즉위하지 못했을 정도로 왕위를 두고 극심한 내분을 겪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봉황대, 금관총, 금령총의 주인공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봉황대와 같은 돌무지 덧날 무덤은 마리깐 시대의 산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마리깐으로 불린 뇌물, 실성, 눌지, 자비, 서주왕과 제2도중에 칭호를 왕으로 바꾼 지증왕 등에서 6명이 주인공 후보일 수 있습니다. 경주 시내 돌무지 덧날 무덤은 남에서 북방향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중 중간쯤에 위치한 초대형 고분인 황남대총의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북쪽에 조성된 봉황대와 130호분 그리고 134호분의 주인공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황남대청의 주인공을 두고 내물왕설과 늘지왕설, 실성왕설 등이 맞서고 있는데요. 이번에 박물관 연구자는 학계 주류 학설인 황남대청은 늘지왕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논지를 폈습니다. 그 경우 그 북쪽에 조성된 봉황대는 자비왕릉일 거고요. 130호분이 소지왕릉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금관총과 금령총, 식리총 그리고 최근에 추가로 확인된 고분 2개는 모두 자비왕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자비항의 직계를 알아볼까요? 삼국사기는 자비항의 맏아들이 소지항이다라고 했고요. 삼국유사는 자비항의 셋째 아들이 소지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죠. 첫째와 둘째 아들이 일찍 죽어서 셋째가 맏아들의 지위에서 왕위를 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자비항에게 족보에 없는 또 다른 아들, 즉 소지왕의 동생은 없었을까요? 여기서 연구자는 금관총의 주인공인 이사지왕을 떠올립니다. 금관과 같은 황금 유물과 이사지왕이라는 명문 고리자루 큰 칼이 출토된 고분이죠. 고분의 규모는 황남대총보다는 작지만 유물의 위상만큼은 최상급이죠. 금관총이 곧 이사지왕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금령총은 어떨까요? 왕이 계승권과는 거리가 먼 벽화의 아들은 탈락이라는 거고요. 다른 유력한 후보를 찾아야 한다는 건데요. 그 후보가 바로 소지왕의 동생이자 금관총의 주인공인 이사지왕의 어린 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힌트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2018년 재발굴을 통해서 봉황대와 금령총 사이에서 확인된 고분 두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고분 두기는 이사지왕과 같은 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후대에 봉황대와의 두기 사이에 끼워놓은 금령총은 그보다는 1세대 뒤인 자비항으로 치면 2세대 뒤의 인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자비항의 손자급이라는 거죠. 연구자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소지왕이 죽었을 때 다름 아닌 자비항의 손자이자 이사지왕, 즉 금관총의 주인공의 어린 아들이 유일한 왕위 계승자였는데요. 그러나 이 아이는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죽고 말았죠.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최근 들어 금령총에서 확인된 최소 8명의 순장자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실마리를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는 순장제도는 502년 2월에 폐지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금령총은 502년 2월 이전에 조성되었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금령총 재발굴과 역사학계 연구 성과를 융합한 박물관 연구자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연구자 스스로 밝혔듯이 추론을 거듭한 견해다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지난 100년 동안 별 진전을 보지 못했던 봉황대, 금관총, 금령총 관련 논의에 불을 붙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질 비판과 논쟁도 기대됩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